취재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59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팀장님, 면접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꼭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뭐 짐작하셨겠지만 이 질문을 주셨던 분은 제가 여성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무난하게 가장 자연스럽게 빛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연스럽게 빛날 수 있는 방법, 좀 모호하고 좀 모순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미 17강과 44강에서 후광 효과와 초두 효과라는 개념을 설명해서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외모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 답변이.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특히 44강에서 제가 초두 효과를 위해서 지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외모, 의상, 행동 뿐만 아니라 이런 요소들 뿐만 아니라 태도, 어휘, 헤어스타일, 몸짓, 표정, 눈빛, 미소, 손짓, 발짓, 분위기 등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빛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이크업을 하시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초두 효과와 후광 효과라는 심리학적 모델에 입각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고 빛날 수 있는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저게 지금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 관련 강의를 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이미지를 지금 제시를 해드린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하나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는 친지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막 의사 선생님들이나 지금 의료진들이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림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두 분의 의사 선생님 중 한 분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실 건가요? 제가 이미지 메이킹, 메이크업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둘 중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난지를 고민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뇌는 우측이 아니라 좌측의 의사분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좌측 의사분이 우리가 아는 뭔가 전형적인 엘리트 의사 선생님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좌측 선생님은 왠지 몰라도 우측 선생님보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쵸? 좌측 선생님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해주실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우측의 의사 선생님은 왠지 모르게 꺼림칙하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몸을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실험을 할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마음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도 여러분들에게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 뭔진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일을 잘할 것 같은 이미지, 나랑 일을 하면은 뭔가 열심히 할 것 같은 이미지, 뭔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이분들이 흰색 가운을 입고 계시잖아요. 물론 흰색 가운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걸 유래를 지금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이런 감염의 여부를 이 외부의 오염 정도의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흰색 가운을 착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목적을 이제 오히려 흰색 가운이 외부에서 오히려 병원 균을 더 옮겨올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현대에 들어서 흰색 가운은 권위의 상징 즉 의사라는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도구로서 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의사의 흰색 가운과 같은 의사의 권위가
특정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예컨대 뭐 정신과나 소아과 같은 이런 병원에서는 흰색 가운이 아니라 이런 흰색 가운 자체가 환자들의 치료를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흰색 가운이 아니라 편한 티셔츠나 이런 편한 일상복 같은 이런 걸 입어야 한다라는 병원들도 몇몇 있거든요. 제가 어쨌든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흰색 가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메이크업을 받는 목적은 연예인들처럼 이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면접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꼭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모르겠어요. 메이크업을 안 받고도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은 안 받으셔도 되겠죠. 하지만 메이크업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미래의 회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받음으로써 비즈니스적이고 뭔가 전문적이고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메이크업을 받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너무 동안이야 내가. 너무 막 저랑 했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셨어요. 팀장님, 저희 고민이 너무 말투도 그렇고 저의 이미지 얼굴 자체가 조금 너무 동안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메이크업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성숙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면은 나은 방법일 수 있죠. 메이크업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회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원하는 직무와 기업들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야지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취준생이라면, 사회생활을 뭐 안 해보신 취준생분들이라면 이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현직자 인터뷰 또는 저와 함께 준비했던 친구는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실제 회사를 찾아가서 그 회사 직원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자기가 너무 내향적이라서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안한 솔루션이 뭐였냐면, 실제 회사를 찾아가서 거기 근처 회사 카페를 상주를 하면서 며칠 동안 그 회사 관련 그 주변의 회사 직원들이 어떤 옷들을 입는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미팅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를 관찰을 해왔더라고요. 되게 저는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 노력 자체가 여러분들의 합격 확률을 1%, 2%, 특히나 이제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되게 높게 합격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괜찮다. 메이크업을 받는 것도 좋지만 메이크업을 받는 본질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전문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그런 관점에서 메이크업을 받을지 말지를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외모가 별로라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 제가 불편하게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뭔가 채용 담당자의 가지고 있는 뭔가 편향에 맞는 이미지를 말해요. 이미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면접을 소개팅처럼 봐야 한다라고 칼럼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런 칼럼들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꼭 받아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커리어너스의 강동현 팀장이었습니다.